국경 주변 황제 능들이 있는 명13능, 청동능, 청서능 등의 이치를 이성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그리고 청서릉의 산세와 지형, 능의 이치 등의 이성지도들이다. 청나라 황제 12명의 묘호와 건원, 그리고 능명이다. 이 부에서 탐방하게 될 숭릉 등을 표시한 이성지도다. 먼저 숭릉으로 간다. 숭릉은 청나라가 멸망한 후인 1915년에 마지막으로 완성된 황제능이다. 숭릉은 11대 광서 황제와 효정경 황후가 안장되었다. 독을 당한 지궁은 개방되어 탐방할 수 있다. 2010년 1월 청서릉의 주산에 대한 대화다. 영령산? 예. 북장음산이라고. 그 북장음산 없다는데요. 없대요? 예. 저 주산이 영령산인 거는 맞는데 咱就直走进停车场。 원래 태령산 아니에요? 태령산, 영령산 이렇게. 이제 이 제 산 이름이 태령이다가 영령으로 바뀐 거예요. 숭릉의 산세와 숭릉 주변의 능묘들의 이치도다. 숭릉의 안내도와 강서지와 능에 대한 설명문이다. 숭릉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주변을 살피면서 능으로 들어가 본다. 제일 먼저 아치형 수통 5개로 되어 있는 오공석공교를 지나게 된다. 폐방, 신도비정, 명문전, 명루가 일직선으로 보인다. 숭릉을 중심으로 보는 뒤의 산세다. (2010년 1월의) 풍경이다. 일반적으로 산들이 돌산이면 나무다 떨어져요. 산 자체가. 노조에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요. 저쪽 앞에 산들을 보면 돌산이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사라지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산 같은 데는 이런 데는 나무가 많은데 이런 데는 (2010년 1월의) 풍경이다. 망주석이다. 목재와 석재로 된 폐방이다.
신도 비정이다. 광서제의 시호를 만주어, 중국어, 몽골어 등 3개 국어로 새긴 비가 있다. 비정이 개방되지 않아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삼로 상공교다. 아치영스통 3개로 되어 있는 다리가 셋인 것이다. 다리 2에서 보는 영어문을 중심으로 하는 풍경이다. 영원문 앞에서 보는 신도 비정의 풍경이다. 주변도 두루 살펴본다. (2010년 1월의) 풍경이다. 용원문을 지나면 재래공간인 용원전이다. 주변을 살펴본다. 좌우에는 동서배진이 있다. 김액은 지궁을 지나 이곳까지 내려왔다. 분백로다. 곡물을 소각하는 곳이다. 담패석이다. 수산 복개화 영봉희주의 도안을 부조한 것이다. 용원전의 좌향은 회자 사향이다. 용원전 내부로 들어가 본다. 내부의 기둥은 진기한 농나무, 즉 남목을 사용하였다. 재질이 구리나 무쇠처럼 단단하여 동량철주라고 불렀다. 내부를 둘러본다. 붙여가는 모자를 쓴 보살을 모시고 있는 것 같다. 나오는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장례식을 잡으셨어요? 여기 와서 중국 왕들은 다 그랬나? 대부분 다 그래요. 사진들을 살펴본다. 지궁이 있는 곳으로 간다. 지궁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구가 있다. 삼자문과 석오공이 있는 곳을 지나 명루 아래 입구를 통해 지궁으로 가게 된다.
배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았다. 오르내리거나 관각을 운반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만든 비탈기라고 하는 강철바다. 명류 입구 앞에서 보는 용운전 방향의 풍경이다. 2010년 1월의 풍경이다. 나뭇잎이 없어 점도 형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지궁 안내문이다. 4개의 성문이 있고 9개의 권역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금권에 있는 금정이의 황제의 광각이, 그리고 그 옆에 황후의 광각이 안치되어 있다. 묘도를 따라가다 보면 1938년 독을 당한 흔적이 있다. 첫 번째 문에서 본 지궁 내부다. 정면에 보이는 광각이 광서제의 것이며 금권의 금정위에 안치되어 있다. 금권으로 가면서 문의 조각 등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요래돼 있잖아요. 여기 이 광성항제 있는 게 1938년도에 도굴 됐는데, 도굴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두공을 연 거 아니고 관을 이렇게 변해가지고 시체를 빼가지고 그 관 안에 있는 유물들을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안장할 때 그대로 시체를 다시 넣어놓고, 또 후제 1980년도에 요 안에 해골이라 다 있는데 그대로 다시 넣어놓고 요걸 이렇게 뻥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만, 요 관, 저쪽 황후의 관 아무렇지도 않게 황제의 관만 이렇게 됐대요. 좌향은 회자 사향이다. 용운전과 같은 향이다. 삼자문 옆에 있는 배수구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지궁에 있는 배수구다. 이 앞에 실루터 들어간구나. 그러니까 전실부터 동그랗게. 임자입수에 그렇구나. 지궁을 나서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석관 쓰고 말라고 했다. 돌에서는 살다
지궁 입구 뒤편에 영벽장이 있다. 이곳을 아파원, 즉 벙어리원이라고도 한다. 영벽장 앞에서 도구를 시작한 것이다. 영벽장 주변을 살펴본다. 탐방은 2010년 1월에 하였다. 명루에서 본 융운전이다. 융운전을 중심으로 하여 산세 등을 명루에서 살펴본다. 명루에서 보는 보정 방향이다. 보정과 함께 뒤의 산세들도 두루 살펴본다. 보정 이의 길을 따라 보정을 한 바퀴 돌아본다. 해자 사양에 을진파, 그 다음에 병어파. 이제 밖으로 나가 포성 뒤를 살펴보게 된다. 숭룡의 지형도다. 부위의 묘가 있는 화령 황가 능원이 바로 뒤에 있다. 능 뒤로 가본다. 입수령 위에서 본 숭룡의 보정이다. 입수령 주변도 살펴본다. 이제 숭비 온침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숭비 온침의 국문이다. 뒤로 재래공간인 향전의 지붕이 보인다. 이곳에는 진비와 금비의 묘가 있다. 향전을 지나 진비와 금비의 묘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진비묘의 좌향은 계좌 정향이다. 진비와 금비 그리고 청나라 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안내인으로부터 들어본다. 직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언니는 죽을 때까지 환기비로 계속 책봉으로 받고 그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금비. 근비네. 금비.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황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궁으로서 제일 높은 게 빈이었거든. 그래서 장희빈, 뭐 숙빈, 뭐 경빈이 빈이 후궁으로서는 제일 높은 게 빈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비가 제일 높다고. 아, 황귀비. 황귀비가 제일 높고요. 황귀비 밑에 귀비라고 있고, 기비. 예, 다음 그리고 귀비 밑에 비라고 또 비. 있고, 밑에 빈이라. 비 밑에 또 복잡하네. 빈 밑에 귀인이고 그래. 근. 근이죠. 근. 이름을 보고 진비정이라고, 진비우물이라고. 그 광수 황제가 없는 틈을 타서 서태후가 내시를 시킨 거예요. 저 진비를 물에 빠뜨리게 하라고. 왜냐면 1900년도에 그 모두 8개 나라 연합에서 이렇게 청나라 침략할 때 이 서태후 주장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북경성을 버리고 우리가 피난을 가자. 근데 광수 황제는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는 거 보면 그나마게도 좀 주대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저항해서 싸우자 이거거든요. 진비라는 여자가 그때 굉장히 좀 저항해 싸우는 걸 동의했대요. 이렇게 백성들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건 황실의 체면이 서지 않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광수 황제가 없는 틈을 타서 내시한테 시켜가지고 그 진비라는 여자를 그 우물에 완전히 빠뜨려서 죽여버리거든요. 광수 황제가 3년 뒤에 그 일을 알았대요.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거기 우물에서 시체 꺼내가지고 후한 장례를 치러졌다 하는데 이 광수 황제 황후가 어제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서태후 조카라고. 그 광수 황제는 결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못한 겁니다. 원래는 진비를 자기 황후로 만들려 했는데 서태후가 자기 라인을 만들어 준다고 하다 보니까 황제하고 황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 광수 황제하고 황후 2명이. 라인이 예. 뜻이 안 맞. 그러니까 광수 황제는 이 진비라는 여자 좀 현숙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 여자를 총애했던 겁니다. 예쁘게. 그래서 빨리 이 여자를 죽고 나면 광수 황제 입장에는 정말로 많이 속상하고 사람이 심한 타격을 받으면 빨리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주색이 쫙 빠져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진비라는 여자를 또 죽여버렸다 그러고. 그래서 죽이는 이제 그 핑계가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이 북경성을 버리고 여기에 그 승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북경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가면 도착하거든요. 거기에 비서산장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진비도 일단은 귀비잖아요. 그럼 너까지 데려가면 밑에 또 이 귀비를 시승드는 시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까지 데리고 가려면 이 행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는 북경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너는 북경에 있으면 남아 있어야 되는 데는 하도 미모가 뛰어나니까 진비라는 회사 이뻤거든요. 연합군들이 침략에 들어오면 네 미모를 보고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다. 너를 능욕을 당하면 황실이 체면에 서지 않는다. 어쩔 것이나 방법 한 가지고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물에 빠뜨려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 우물이 자금성에 우리 어제 장동도 왜 그쪽으로 안 가냐면 그냥 이렇게 돌을 지금 쌓아놨어요. 그 우물 입구가 있는 곳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안 가보거든요. 그냥 그게 진비 우물이다. 이렇게 우물도 유적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우물에 물이 지금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진비라는 여자는 정적을 제거했어요. 이 서태후 때 이 서태후 때 요 광수 황제 시대고 청나라 때 한순간은 상당히 이 중국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남아있는 여자입니다. 진비라는 여자가. 똑똑하고 네. 똑똑하고 인물이 현숙하니까. 그럼 남아있어. 후궁의 그 서열이 8개였어요? 네, 여덟 등급. 연합국이라는 우리 건 중국 조선 때는 그 6단계인가 변방국가를 얘기하는 그랬지. 거죠. 아니요, 중국 변방국가가 아니고 연합국이 일본도 있고요. 네. 이제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호주 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근데 그리고 왜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편전쟁 뒤로, 아편전쟁이 1840년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1860년인데 왜 아편전쟁이 일어나냐면요. 그 청나라 그때 중엽시기거든요. 아편이 영국에서부터 이래 청나라로 들어오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약쟁이가 다 돼가지고 이 나라 거의 몰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현명한 대신들도 있잖아요. 충신들은. 그래서 그거 좀 영국의 아편이 들어오는 걸 좀 제재하다 막 이러다가 제일 크게 사고가 터진 게 임측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나라 때 대신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그 아편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지고 그 광동성의 호문이라는 도시에서 그 아편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아편이 그때 돈으로 하면은 이 값어치로 어마어마하대요.
정말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 이런 값어치의 아편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사건을 시비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연합해서 청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그거 보고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서 아편 전쟁 이러거든요. 구실을 삼은 거죠. 네. 청나라를. 아편 전쟁이 청나라를 먹으려고. 예, 쉽게 말하면 무너뜨리려고. 근데 연합군들이 침략해 왔는데 몇 명이 침략했다고 하냐면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한 개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너무 조금 보냈네. 예, 2만 5천 명이면 정말 숫자가 작은데 그만큼 서태후가 당권 시절에 나라 통치가 그만큼 불패했다. 연합군한테 졌죠, 청나라가. 그걸 어떻게 됐어요? 저가 땅을 떼어주는 조약을 맺었잖아요. 홍콩, 마카오. 그때 다 그 영국하고 포르투갈이 통치하겠다고 떼어줬다고 그때 떼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이제 물러갈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서태후랑 북경에 왔다가 그럼 얼마 안 지나 청나라가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미 나라 정치가 너무 불패해지니까 밑에 그 봉기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원세계라는 사람이 지금 놓고 말하면 청나라에서 한국에 그때는 이시왕조겠죠. 파견된 지금 놓고 말하면 대사관의 대사 정도거든요. 이 원세계라는 사람. 맨 처음에 한국으로 파견돼 갔을 때는 아주 졸병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간 관계체를 굉장히 기묘하게 잘해가지고 한국, 중국에 청나라에서 파견되어 있는 한국 그 부문에서 진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국하고 중국의 조정 간의 관계 처리를 너무 미묘하게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위신을 서태후한테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북양 군벌이라고 그 청나라 때 그 해군들이고 모든 군대의 정권을 이 사람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서태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는 게 원세계입니다. 손문이라는 사람이 그 신해혁명을 용도했다고는 하지만 임시 대통령으로 잠깐 있었고 원세계한테 권력을 뺏겨요. 밀려납니다. 선문이가. 예, 원세계한테 밀려나요. 아. 원세계가 군사를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문이 좀 대통령 좀 하다가 대통령이 그만둬요. 손문은. 그리고 원세계가 잠깐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을 했어요. 예, 자기는 또 청나라 때 출신이잖아요. 그 청나라 대신이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왕조를 다시 건립한다고 자금정안에서 즉위식까지 진행했어요. 원세계가. 맞아. 그러다 원세계. 엄청 이 중국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즉위식 진행하고 나서 80하루 만인가 원세계가 죽거든요. 원세계가 죽고 난 다음에 대통령 여러 명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일본이 한반도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고 또 일본에 대항해서 8년 동안 전쟁하다가 45년도에 일본이 무조건 투항 선포하고 나서 그 일본하고 막 투항해서 전쟁하는 그 시즌에 국민당, 공산당이 다 나오거든요. 국민당도 창당이 되고 공산당도 창당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45년도부터 4년 동안 국내 전쟁이 이어지면서 공산당이 이기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문이라는 존재는 뭐 상당히 중국에서는 크게 보는데. 엄청 크게 보죠. 선문. 근데 역할이 뭐였어? 무너뜨렸다 이거. 한개 왕조를 봉건 왕조를 무너뜨린 아주 아까 원세계가 더. 아니 원세계는 중국 평판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뭐 사람 능력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왕조를 다시 카피를 해놓은 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손문이 중화민국을 만들 때 뭐냐면 민주나라를 만든다는 게 그게 취지였거든요.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민주국가를 만들자. 삼민주의. 예. 그래가지고 이 봉건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원세계가 그 자기 대통령 자리를 자기가 뺏고 나서 자기가 황제로 되겠다고 즉위식까지 진행하고 다시 왕조로 가자. 예. 그래서 그 어제 다음에 혹시 또 이렇게 북경으로 오신다면은 이런 풍수 이런 쪽으로요. 자금성에 가시면 어제 우리 저녁에 호텔도 늦게 도착이 됐잖아요. 시간이 그래 급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성을 빨리 본다고 그 요 원세계 얘기 나왔으니까 해드립니다. 원세계 얘기 안 나오면 또 제가 그 자금성 설명해 드려도 모르시거든요. 예.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음에 북경에 오면 자금성 가면은요. 그 태화전 제일 메인 궁전을 볼 때 뭘 보시라냐면 황제 앉았던 보좌가 보이잖아요. 보좌 정면을 해서 그 이제 천정에 보면은 여의조 하나 큰 거 달려져 있습니다. 용이 입으로 이렇게 끈으로 이만큼 끈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뭐 쇠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이렇게 여의조 이렇게 큰 거 물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황제 의자 보좌하고 직선이었대. 내려가면서 얘기해요. 교수님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황제가 아닌 사람이 그 보좌에 앉으면은 용이 입에서 그 여의조를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정수리를 맞춰 죽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수직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거든요. 황제의 보좌가 약간 뒤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세계가 자기는 정통 황제가 아니잖아요. 왕조가 무너지고
대통령으로 있다가 자기가 그 황제 즉위식을 진행을 하니까 황제 아니면서 거기 앉으면 진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 보좌를 뒤로 좀 밀어놓고 앉아서 즉위식을 진행했다 그러고. 원세계가 좀 겁이 많았네. 좀 찔렸네. 그래서 거기에 원세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군대를 틀어지고 있었던 제일 유명한 8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1번이 원세계입니다. 8대 군벌 가운데 순위 1번이 우리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원세계가 나와요. 나와요. 알지? (2010년 1월에) 본 풍경이다. 부여의 묘가 있는 지형도다. 묘역 입구에 있는 폐방이다. 장례식이 있는지 폭죽 소리가 요란하다. 귀신이 놀래가지고 살아가고. 부여의 묘다. 주변을 둘러본다. 좌향은 자자오향이다. 다른 일반 묘들은 어떤 형태인지 묘역을 둘러본다. 다음에 탐방할 영복사의 산세와 건축물 배치도다. 영복사는 2010년 1월에 탐방하였다. 황실 사찰인 영복사 안내판이다. 영복사는 중심축인 충원이 중심이 되고 충원 좌우에는 요사체들이 있다. 주차장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은 영복사 산문이다. 앞에는 삼공석교가 있다. 삼공석교 아래를 흐르는 좌우의 수로다. 산문의 현판도 3개 국어로 되어 있다. 일칭원이다. 종류와 고루, 대웅 보전이 있다. 대웅 보전 앞에서 보는 전방의 풍경이다.
스님에게는 폐철이 이상하게 보였던지 만져보고 있다. 대웅 보존의 자향은 자자오향이다. 대웅 보존의 내부도 살핀다. 삼세부를 모시고 있다. 불단에 있는 5가지 서체의 복자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스님이 보여주어 자세히 영상에 담아보았다. 이층원 입구에 있는 폐방이다. 이층원에는 폐방과 소비정, 동서배전, 그리고 보강명전이 있다. 폐방에서 보는 소비정이다. 두루 살펴본다. 보강명전의 내부도 살펴보았다. 삼방부를 모시고 있다. 삼충원에 있는 보은각으로 가본다. 보은각도 두루 살펴본다. 보은각 앞에서 시야가 트이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탐방할 도강제의 모릉의 산세와 지형 이성 사진이다. 모릉의 특징은 특히 터 선정의 풍소지리를 중시하고 건축 규모를 축소하면서 더 정교하게 조성하였다. 모릉은 청대 제왕의 능 중에서 형식이 가장 간략하면서도 건축 구조를 달리하게 만들어졌지만 비용은 가장 많이 든 능이다. 축소된 석회방과 신도 비정이다. 신도교도 축소하여 단로 상공교로 만들었다. 단로 삼공교를 지나 융원문으로 가본다. 융원문 앞에서 살펴보는 신도비정 주변 풍경이다. 융원문을 지나면 제례 공간인 융운전이다. 융운전이다. 주변을 살펴본다. 융운전은 다른 능에 비해 규모도 작고 올대의 난간석도 없다. 그러나 좌우 배전과 함께 금사 남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건물이기도 하다. 융운전으로 가본다.
유문전 내부를 둘러본다. 유문전의 좌향은 술자 진향이다. 유문전 내의 건축 자재인 목재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단서가는 것이 색을 안 해놨냐면 이 나무 재질이 틀린데요. 이 나무가 지금 이제 이 가이드말로 찐서나무는 우리말로 김사남목이라고 그래. 엄청 비싼 나무 재료거든요. 엄청 비싼 재료다 보다 이 나무에다는 칠을 하면 안 된대요. 아, 이 나무는 단청에서는 안 된다. 네, 일단은 단청뿐 아니라 나무 자체에다 다른 색상을 입히면 안 된대요. 엄청 귀한 나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유문전은 모두 금사남목의 목재를 사용하였다. 남목은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향을 내어 사람의 피부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근사남목으로 만든 문, 창, 기둥, 대들보 등에도 모두 울용 혹은 발용을 각양각색으로 조각했다. 그리고 천정은 약 900조각의 금사남목에 용이 10줄을 가지고 노는 문양을 부조했다고 한다. 능칭 공간으로 가본다. 삼자문이 폐방 같다. 삼자문 앞에 흐르는 개천은 풍수지리를 고려한 것 같다. 이곳에는 이주문과 방성, 명루가 없다. 바로 보정이 보인다. 보정 올대에서 보는 석오공 방향의 풍경이다. 다른 황제의 능과 다르다. 보정 있는 곳으로 가 보정을 한 바퀴 돌아본다. 입숨의 부근을 파놓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도강제가 풍수지리에 공을 들여 틀을 잡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형과 지세가 어떤지 능 뒤로 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문전 바로 뒤에 흐르는 개천의 숲으로 보인다. 뒷자리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부터 이제 또랑을 타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주고. 여기가 겨드랑이인데 해봐. 네,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장을 해가지고 개장을 해서 자칭용을 해서 판을 불렸죠. 가운데 천심에서 맥이 뚫고 나온 거지 일로. 그쪽은 턱안 끄져 썰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항상 비우잖아. 저 산에서 양쪽으로 날개로 활짝 지금 개장을 했고 가운데를 뚫고 나온 천심을 했단 말이에요. 오 개발이 천심이를 아십니까? 천심이랑은 또 모르나? 천심이 아니라 천심이라고. 입수령 위에서 보는 보정 방향이다. 뚜렷하게 이쪽으로 이 박가장자를 보면 사람마다 차별해서 가르쳐 주셨나 봐.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니 입수령 부분을 더 살펴본다. 지형에 대한 박정혜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 밭을 보면 여기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휘어 들어갔다고. 해능에 백곡가라 끝에 용빈처 휘어 들어갔어. 아, 참 멋있다. 공분에서 앞을 쳐다보면 일직선으로 쫙 건데 네, 여기서 보면은 휘었죠 용이. 저기서 야, 뽕긋뽕긋하게 생겼잖아. 봉분처럼 생겼네 참말로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생긴 저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저런 거를 용이 저렇게 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쪽도 볼록볼록 그러니까 그런 거 뭐라 그래야 이게 영볼록이 아니지. 아이씨 아니 지금까지 뭘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은 저런 게 꽃잎파리야. 꽃잎파리. 에? 그 매화낙지형이라 이런 걸 매화낙지형이라고 그래요. 매화꽃이 어딨냐고. 매화꽃은 없지만 이런 게 꽃잎파리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게 땅에 떨어진 것 같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지. 모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다시 한번 주변의 산세와 지형도 살펴본다. 옆으로 저 개장에서 저 좌측 있잖아. 저 옆으로 가요. 천심. 또 여기서 다시 개장을 또 하지. 이렇게. 개장을 또 하지. 그리고 천심. 개장, 천심. 이거 반복. 여기 날개 축시가 있잖아. 뒤에까지 계속 있어요. 쫙 보이네. 쫙 뒤에까지 있어요. 여기는 일부네, 일부. 좀 더 높은 곳에서 살펴본다. 이곳에서 용맥을 타는 것을 멈춘다.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용맥을 확인해 본다. 여기가 사역하는 이게 빠듯하면은 이게 길면은 장역, 짧으면 단역, 막 이렇게 얘기하죠. 높으면 고역, 낮으면은 단역. 단역. 짧은 거. 짧은 단역. 단역. 같이 갔죠. 묶었다가. 여기 안 보고 그냥 간다고요? 처음하면 야단이죠. 아,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저거는 더볼 데는 없잖아요. 네. 아니, 좀 미안해. 아니, 왜 집을 안 보였어요? 내려갈 때는 반대편으로 내려간다. 이곳에도 묘가 있다. 반대편의 수로다. tuk수초인 것 같다.